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우리 성공 재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재수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근데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재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 용기와 자신감 없이 재수를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확신과 용기 없이 재수를 해서 성공할 수 없겠죠. 당연히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건 재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용기와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재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자신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를 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없지만 나 친구가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갔어. 질 수가 없지.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대학을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필연성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재수를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수를 성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정도나 특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친 용기와 자신감으로 하지 말고 재수라는 게 시간이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3등급이야. 어떤 학생은 1등급이야. 근데 3등급이 재수한다고 해서 2등급의 대학을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3등급이 재수해서 2등급 대학 가봤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세종대학교 다니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동국대 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나중에는 대학에 가면 그것도 성공하는 재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천대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 가려고 재수를 한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 큰 목표를 갖겠죠. 재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현재 동국대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지면 이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면서 꿈꾸는 거 뭡니까? 야, 연대나 고대 아니면 서울대 한번 가보자. 이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3등급인데 1등급을 맡고 싶어. 그러면 그 1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은 재수를 시작하는 3월부터 벌써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수를 3등급 만난 학생이 내가 1월이나 2월에 3월에 재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타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은 6월 또는 7월, 9월이 되어도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공부는 마치 이렇게 피라미드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체에서의 높이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부피로 따지면 전체의 2분의 1 항세거든요. 공부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결국은 기초 학습을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초를. 내가 만약에 과목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 전체적으로 3등급이다. 이 등급대의 기초를 다지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내가 수학만 2등급, 3등급이야. 그럼 수학을 잡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취약한 과목들이 빨리 소화가 되지 못하면, 왜? 빨리 취약한 과목이 끌어올려와야만 그 시간만큼을 다른 과목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하면서 내가 과탐을 못 본 이유? 그러면 과탐을 공부를 못해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크게 성적이 향상이 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수학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 과탐의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9월 또는 그 이전에 빨리 공부의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성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인의 학습 능력, 그리고 또한 재수라는 게 시간이 무지 짧다는 거. 재수가 짧다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은 과연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애들이 만약에 300일, 28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재수를 한다면 과연 나는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라는 게 뭐냐면 공부가 만약에 3등급이 수학 1등급을 맞기를 목적으로 삼으면 첫 번째는 이거죠. 3등급이 1등급을 맞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1등급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파이널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281이 절반씩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141.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은 140일밖에 없어요. 그 기간 안에 성적을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그 이후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수라는 부분은 성적이 낮을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재수는 뭐 누구나 재수 한번 해봤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한 주위의 사례들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하긴 하지만 사실 재수는 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부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수능이라는 게 전년도에 2020학년도의 수능과 2021학년도의 수능이 동일할 수 없죠. 그렇죠? 일례로 과탐 같은 경우도 나는 되게 열심히 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높냐 난이도가 낮냐에 따라서 결국 표점이 갈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이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노력 외에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수능이라는 게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수가 되게 어려운 것만이에요. 내 노력만으로 평가가 되어지면 열심히 해볼 만하죠. 정말 최선을 다하면 100점을 다 받는다면. 하지만 입시라는 게 특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재수에서 특히 수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재수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하기 싫으면 또는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어렵지만 그걸 알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그런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조기 완성 밖에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공부, 다시 말해서 입력을 하는 단계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물론 학생들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학생들의 합격 사례, 어떤 학생들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꼭 본인의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만의 공부법인 것 같아요. 나만의 공부법, 내가 IQ가 예를 들어서 120이야. 다른 애는 140이야. 내가 140의 공부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120의 공부법이 있겠죠. 또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 1등급이야. 나는 수학이 3등급이야. 3등급인 애가 1등급의 공부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체중이 100kg야. 어떤 애는 70kg야.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체중, 성격, 그 다음에 수능 점수, 또 여러 가지 지능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공부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공부법을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 방법. 예전에 가르쳤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연대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학생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수학 숙제를 내주면 항상 제일 늦게 해와. 제일 못 해와. 다른 애들은 숙제 내주면 숙제 다 하고 막 정답까지 다 풀고 막 질문까지 다 해가지고 딱 완벽해가지고 오는데 얘는 만약에 숙제를 내주면 50문제를 내주면 50문제에 35문제밖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정말 안 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공부의 진도는 느린데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35문제의 문제를 풀어도 되게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장을 딱 봤더니 본인이 책꽂이 안에 공부의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복습할 노트 또는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딱 정리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책꽂이에 딱딱딱 정리를 해놔서 내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성적이 많이 오르면서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정시로 합격했었던 그런 사례인데 그 학생을 보면서 느낀 점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많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소화하고 많이 수업 듣고 많이 인강 듣고 문제 많이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고 약간 관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깊이 있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뭘 알아야 깊이 공부하지. 내가 뭐 아는 게 없으면 3등급의 눈에서는 3등급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학업적인 능력을 갖춰야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입력 단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입력 단계라 하면 결국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거 입력이죠. 인강을 듣는 거 다 입력이죠. 일반 재수학원 다니면 여러분들이 또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입력 단계에서 공부하는 게 적어도 수업 들으면 하루에 7교시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인강을 들으니까 나도 인강 좀 듣고 그러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 만약에 14시간이라고 따져요. 14시간이라 따져도 보통 입력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강을 듣고 수업을 듣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꼭 맞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점들은 느껴지더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나 수업을 따라가면서 하는 공부들은 발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물론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는 주입식 공부가 필요하더라.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 문제는. 그쵸? 일반 재수학원의 공부가 대부분 수능까지 끌고 가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입력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공부의 거의 80%는 그냥 학업을 입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인강 듣고 과외하고 입력 단계죠. 대부분 공부는 입력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확인 단계거든요. 확인을 해서 내가 이런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확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제대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재입력하는 단계잖아요. 재입력. 그러니까 재입력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복습 과정이겠죠. 이제. 복습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가 완성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비율들이 50대 50의 비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율이. 이게 한 50%가 되어지면 그 뒤에 비율이 50%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입력하는 과정들이 활성화되어져야만 공부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복습 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공부할 때 예습과 복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한 예습은 하진 않아도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하룻밤 자고 나면 없는데. 그렇죠? 공부를 할 때의 그 느낌과 그리고 내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은 다른 거거든요. 내가 오늘 새벽 2시까지 막 엄청 공부하면 새벽 2시, 1시 돼서 막 기분 되게 좋고 공부 되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두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습했었던 내용들이 소실되고 없어져요. 물론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한 입력된 그것이 소실되기 이전에 다시 재입력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80%의 입력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나머지 20%를 통해서 복습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학생들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다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에 80%의 입력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50%의 입력과 50%의 복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80%의 입력을 해야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특히 어떤 학생, 내가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많은 학생, 또는 공부의 기초가 많이 안 잡혀 있는 학생, 사실 이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복습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의 기초가 잘 안 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가 아직 부진하거나 기초가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당연히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어? 그러지 않죠.
학업 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소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과정이 6월이나 7월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대로 공부한 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성적이 당연히 오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많은 수업을 듣고 아무리 많은 인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못하고 그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부를 양적으로 진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공부를 좀 더 자기 스스로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된다. 반드시 복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루 중에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일주일 단위로 복습할 수 있는 거, 내가 풀었었던 것들 중에서 난이도가 있고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반드시 복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든 복습 노트를 만들든 복습의 시간을 만들든 간에 본인이 그런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결정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공부하지? 뭐 어느 학원에 갈까? 친구는 뭐 어디 갔다고 하는데 어디를 갈까? 이게 학원을 간다고 해서 성공 재수를 보장해 주진 않아요. 아셨죠?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공부는 결국 누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에게 맞는 공부법, 나에게 맞는 학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재수는 생각보다 아주 짧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혹하는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성적에서 뭐 이만큼 됐대. 누가 성적이 이만큼 올랐대. 뭐 이렇게 해서 재수 성공했대.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건 다 다른 사람의 사례일 뿐이에요. 결국은 나의 성공 사례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석에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공부의 문제점, 개선점,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 건지,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진도 중심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수능 때까지 그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반드시 복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지금 재수를 하게 된 이유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 복습으로 공부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론 제 얘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약간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재수에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한번 좀 생각해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